만약 누군가 당신의 집 초인종을 아무 이유도 없이 누른다면 어떨 것 같나요? 누군가가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면서 이제 내려놓고 초인종을 한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초인종이 다시 눌리니까 이거는 나를 지켜봤다. 이제 내용물을 확인을 했는데 그 안쪽에 먹을 거랑 쪽지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8월 1일 트위터에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 누군가의 타깃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A씨. 7월 31일, 8월 1일 총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접근이 있었고 누군가가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면서 이제 내려놓고 초인종을 한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선생님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내용물을 확인을 했는데 그 안쪽에 먹을 거랑 쪽지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봉지에는 닭꼬치 6개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되게 약간 피가 차게 식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음식이 누가 봐도 이게 너무 1인분이라 가지고 혼자 있는 거를 확신하는 상황이면 평소에 저는 좀 관찰을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어요. 신고를 받고 곧장 온 경찰은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확신할 순 없지만 범인이 이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밤을 지새우고 더 이상 초인종이 울리지 않아 일단락된 줄 알았지만 다음날 저녁 또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집에 또 혼자 있는데 초인종이 눌려져서 저는 그 사람인 줄 알고 누구세요?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치킨이라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킨 적이 없는데 누가 보내신 건가요? 그랬더니 일단은 현장 결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결제가 끝난 상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때 바쁘셔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니까 전화를 바로 해서 112 신고를 했죠. 다시 찾아온 경찰과 함께 확인한 봉투에는 또다시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경찰은 치킨집을 찾아가 조사를 했고 쪽지를 남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힌 직후였는데 전화가 저한테 와서 이 사람 잡았다. 이 사람이 뭐 근데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몰랐고 또 무슨 호감이 있고 뭐 제가 무서워할 줄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저한테 호감이 왜 있는 거지 싶은 그런 느낌. 그래도 진짜 처벌 의사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술서를 총 2번을 썼는데 다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하지만 A씨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잡힌 줄 알았던 사람이 귀가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자라는 것 외에 어떤 인적사항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 주민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법으로는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어요. 그걸 좀 모르는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접근 금지가 계속 이제 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가 있어도 제가 신고를 해야 이 사람이 뭐 왔구나 하고 경찰이 인지가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자 이거 말고는 전혀 모르니까 조금 막막한 심정은 좀 있어요. 근데 가해자는 이제 제 성별이랑 집이랑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죠. 현재 A씨는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받고 스토킹 행위자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금한 긴급 응급 조치가 이뤄졌음을 통보받은 상황. 이 조치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와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속성 방법성의 이런 스토킹 행위를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2번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주거 침입을 첫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통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로 보고 있거든요. 스토킹 행위로 의율해서 형사처벌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눌렀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을 느끼셨잖아요. 충분히 불안감을 느끼셨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이든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스토킹 행위라는 게 사실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나 직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고 분리 조치까지도 사실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토킹 행위자의 신원 제공에 관한 좀 명확한 입법적인 보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인력의 한계도 있고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좋지는 아니에요. 결국에 그 행위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행위자가 사실은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되는 거고, 일단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이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신고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는 점을 남겨놓는 게 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3년 7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스토킹 행위 이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법이 행위 자체를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분명한 현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제도적인 보완을 얘기하며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경찰이 막 문제다. 적어도 제가 만나뵌 경찰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좀 안전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개인의 행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